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보실 수법은 이곳에 걸쳤을 때 이렇게 차렷해서 집을 통째로 다 짓겠다고 하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약간 얌체 같은 수법인데요. 근데 이게 뭔가 백이 지금처럼 약간 강한 국면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수법이 됩니다. 굉장히 유력한 수법이 되고 흑으로도 백으로도 대응법을 알아놔야 되겠죠. 자, 우선 이곳을 내려 빠지는 경우는 항상 백의 뭔가 흑의 침입을 예상해서 이쪽 백돌이 강한 경우에 씁니다. 이쪽 백돌이 강한 경우에요. 흑이 침입했을 때 이쪽 백돌이 버티고 서서 흑을 공격할 수 있는 방파제가 되어야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유력한 수법이 되겠죠. 백이 예를 들어서 좌측을 붙여서 자, 흑이 계속해서 받는 건 위험하니까 뛸 때 이런 식으로 뛰어간다면 지금 만약에 백돌이 약하다면 이 돌이 거꾸로 공격을 받을 텐데 지금은 여전히 백이 불리한 싸움은 아니기 때문에 좌변을 제압한 백이 괜찮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근데 한 칸이 없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한 칸이 없어요. 그리고 백이 뭐 이런 데를 둬놓고는 이렇게 뒀다 이겁니다. 이때는 흑이 풍덩 들어왔을 때 백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봉쇄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돌이 강한가 안 강한가 이것을 일단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자, 그럼 흑은 일단 이곳을 차렷했을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침입하는 거는 대부분 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돌이 한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침입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런 수를 쓰시는 방법 분들도 계시는데 백이 뭔가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 끊어가거나 혹은 젖혀서 올라가더라도 이게 약간 갑갑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약간 위험한 전투가 되겠고요. 흑은 일단 침입의 여지를 보면서 가만히 벌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곳을 먼저 깎아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흑이 우선 그냥 벌려가는 것은 제가 그리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약간 고난이도 방법이에요. 백이 붙이고 젖힐 때 젖혀서 하변을 키워간다면 하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흑은 끊는 정도인데요. 그때 백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백이 약간 활용당한 느낌인데요. 백은 뒤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낼 때 단수를 칩니다. 흑은 단수를 치는 것이 보통은 행마인데 백이 이어간다면 백의 칩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제 흑도 이렇게 해놓고 뭐 하변의 마스를 이용해서 막 두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흑이 조금 어려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변을 일단 먼저 삭감을 해놓고 좌변을 벌려가는 것을 그래서 많이들 두시는데 한 칸을 뛰는 것도 역시 약간 위험한 방법입니다.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올라와 준다면 흑도 이제 뭐 하나 밀어두고 벌려서 둘만 할 텐데요. 흑의 좌변 자세가 상당히 좋죠. 백이 반대쪽에서 협공을 해왔을 때 흑이 약간 답답합니다. 자, 우선 흑은 기세로 하변으로 가야 하는데요. 백이 이때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건너 붙여가는 수가 좋습니다. 자, 흑이 지금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뻗거나 혹은 이렇게 뻗거나 해서 싸우는 것은 좀채 성립하기 힘듭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잡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흑은 축으로 잡는 정도일 텐데 그때 백이 넘어간다면 백은 하변 쪽의 실리도 어느 정도 챙긴 데다가 좌변도 선착을 했기 때문에 흑이 약간 기분 나쁜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곳에 날일자로 씌워가는 겁니다. 축이 일단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축이 된다는 전제하에요. 축이 안 되면 약간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자, 우선 건너붙이는 거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축이 되고요. 대부분은 거의 축이 돼요. 백이 이렇게 나와 끊는 거를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흑은 일단 이 자체가 백이 빈삼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이 교환만 해놓고 뭔가 하변에 풍덩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작전이에요. 백이 이곳을 어딘가 받는다면 흑이 맞고 끊어서 싸울 때 이 교환이 상당한 이득이 됩니다.
흑은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 쳐도 이도를 눈의 가시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뻗을 때 하변을 먼저 돌파를 해가도 역시 흑이 싸울만한 전투가 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진행인데 일단 흑은 하변을 다 파괴하고 좌변을 적당히 버리더라도 흑이 충분합니다. 대충 이런 정도의 진행이 되는데 흑이 괜찮은 유력한 진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백이 만약에 이곳을 뚫어간다면 흑은 한 칸으로 착륙을 합니다. 지금 이 두 개의 교환이 백의 스피드를 늦췄기 때문에 흑이 제법 득이에요. 흑이 하변에서 자세를 잡을 때도 득이고 좌변을 버릴 때도 약간 크기를 줄인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은 뭐 적당히 날짜하고 뛰고 이런 정도의 진행이 될 텐데 역시 흑이 둘만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좀처럼 빈삼각으로 나가는 수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 백은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서 이런 정도의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급소를 먼저 때려놓고 날일자를 가고 또 날일자로 달리는 정도의 진행이 많이 나옵니다. 역시 쌍방 호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으로 내려 빠지는 수는 상당히 유력한 수법입니다. 상당히 유력한 수법이고요. 이쪽 백돌이 강할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흑으로 침입은 대부분 조금 힘들고요. 날일자가 가장 간명하다기보다는 유력한 대응이었습니다. 백이 받으면 벌려가고요. 나와서 끊으려고 한다면 막는 것이 아니라 이 교환만 해놓고 반대쪽으로 뭔가 가는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 이런 작전이 유력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